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뿐 아니라 국방 분야 여러 현안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북한 오물풍선에 원점을 타격하는 방안까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협의했던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원점 타격은 대북 작전을 책임지는 합참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9월까지 22차례에 걸쳐 오물풍선 5,500여 개를 날려보냈습니다. 합참은 강경한 대북 경고 메시지로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원점 타격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군사적 조치에 대한 세부 내용은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긴급 체포되기 전 SBS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는 원점 타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설령 원점을 우리가 타격하면 저쪽에서 반대 급부가 있는데 연평도 같은데 예를 들어서 포 때려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 평양 때리냐 그럼 전쟁 나는데 이건 맞지 않는 논리다. 그런 이제 내아의 의견으로 얘기를 해드린 거지. 두 사람이 군에선 아무도 입에 담지 않았던 평양 타격까지 언급했던 겁니다. 노 전 사령관은 원점 타격과 장관 탄핵을 연관지어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점을 포격한다든지 그러면 그 안보 불안을 조성해서 전쟁 상황을 유발할 수 있고 국민한테 불안감은 공포감 조성하니까 탄핵 사유로 의미를 주는 것이다. 전면적인 남북 교전 상황까지 대화할 정도로 두 사람이 국방 전 분야를 상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평상시 내 말을 많이 듣고 나한테 조언을 구하고 했던 놈이니까.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비선 실세로 국방 분야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게 드러난 만큼 위법성 여부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계속해서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계엄 이틀 전 햄버거 가게에서 군 간부들을 만났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당일에도 그 햄버거 가게에서 군 관계자들을 만났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 모임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전직 또 현직 간부들이 참석했는데 그 가운데는 현재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하는 군 책임자도 있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파악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햄버거 가게 회동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첫 번째 회동은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현직 정보사 대령 2명이 함께했습니다. 경찰이 CCTV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두 번째 회동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오전에 있었습니다. 여기엔 전직 국방부 조사본부 대령 김모 씨와 현직 조사본부 차장인 김모 대령이 함께 있었던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앞선 회동과 마찬가지로 계엄과 관련된 사전 논의가 있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대령은 계엄 사태 이후 조사본부 내에서 계엄 관련 수사의 책임자 역할을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계엄 사태의 비선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사령관을 계엄 직전 만났던 인물이 계엄 수사를 지휘하고 관련 보고를 받아왔던 겁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경찰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에도 군사경찰을 파견한 상황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그제 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대령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 조치했습니다. 공조부는 2차 햄버거집 회동에 참석한 예비역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업무 배제된 김 대령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1차 모임에 참석했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오늘 구속심사를 받은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정보사 소속 정모 대령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정 대령은 변호인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해 케이블 타이 등 강제적 수단도 논의했다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둘러싼 의혹은 또 있습니다. 우리 군에 중국산 드론을 공급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군 내부의 각종 이권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처음 제기된 건데 이 내용은 김수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군 정보사령부와
국방부 심리전단은 대북 비밀작전에 중소형 드론을 활용합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작전 중 정찰 목적인데 군 당국은 독자 개발한 드론과 국내 업체가 생산한 드론 외에 중국산 드론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산 드론은 각종 운용 정보가 중국 측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군용으로 잘 쓰지 않지만 정보사와 심리전단은 일부러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시나 비상 상황일 때 삐라를 뿌리는 용도로 운영을 해요. 심리전하는 기체가 한국산이면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작전 실패로 북한 지역에 드론이 추락했을 때 북한의 드론의 출처를 알 수 없게 하려는 의도란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중국산 드론 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중국산 드론을 정보사와 심리전단에 공급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정보사 쪽에 소개를 해주고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영업을 해준 거죠, 영업을. 이것들은 성능이 좋으니까 중산이라도 써도 성능이 잘 나온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후광을 적극 활용한 노 전 사령관이 국방 이권 사업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건 처음입니다. 정보사와 심리전단, 그리고 다른 군부대에서 중국산 드론을 얼마나 도입했고 이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의 부당한 이권 청탁은 없었는지 이 부분 역시 수사로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